안녕하세요. 정약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교과 전형 상향 지원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부 교과를 이제 상향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몰릴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게 상향일까요? 아니면은 안 몰릴 대학에 지원하는 게 상향일까요? 아니면 몰릴 것 같은 학과에다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몰릴 것 같은 학과에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안 몰릴 대학이랑 안 몰릴 학과에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항상 반대로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2021학년도에 서울여대 입시 결과인데요. 내가 만약에 4등급 학생이라면 학생은 어떤 거를 지원할까요? 언론 영상이 이때가 평균 2.1이 나왔고 최저가 4.6이 나왔고 중어 중문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2.7에 최저가 5.5. 내가 4등급이니까 난 언론 영상이나 이제 중어 중문 정도를 지원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언론 영상은 서울여대에서 가장 높은 학과예요. 근데 그 해에 이제 점수가 되게 낮게 나왔어요. 중어 중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언론 영상은 어떻게 됐냐? 평균이 2.1등급이 돼요. 그리고 최저가 2.5등급이 됩니다. 중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2.7, 최저 5.5가 평균 3.1에 최저가 이제 3.7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서 내려왔냐? 불어불문학과가 4등급이 합격했고 그리고 도거동문학과가 4.2등급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불어불문의 입시 결과는 평균이 2.2등급이었고 최저가 2.3등급 그리고 도거동문은 평균이 2.3등급에 최저가 2.5등급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원하고 싶은 학과는 이제 언론 영상이랑 중어 중국이었지만 이건 이제 누구나 이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학과인 거고 내가 지원하기 싫은 그러니까 불어불문 같은 경우랑 동어동문은 우리가 이제 어문 계열이라고 하죠. 어문 계열인데 점수가 높아. 그러면 이제 좀 지원하기 싫지 않을까? 언론 영상은 좋아하는데 점수도 낮아. 그럼 엄청나게 이제 지원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를 이제 상향을 할 때는 일단 내가 쓰고 싶은 대학의 학과는 이제 몰릴 대학의 몰릴 학과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반대로 내가 쓰고 싶지 않는 대학의 학과가 이제 안 몰릴 대학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식 불어불문이나 도거동문 정도가 내가 쓰기 싫은 학과도 별론데 입시 결과도 높아. 반면에 언론 영상은 학과도 좋은데 입결도 낮아.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안 몰릴 대학의 기준은 뭐야? 그러니까 대학 수준에 비해서 입시 결과가 높은 대학이 이제 안 몰릴 대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3등급 대학이요. 그러니까 원래 한 3등급 정도 학생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대학인데 작년에 갑자기 2등급 중후반 정도의 입시 결과가 이제 찍혀져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직전에 몰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봤는데 원래 나 3등급 정도의 대학이 갑자기 왜 2.5등급까지 올라갔지? 그러면 그 전에 되게 그 많이 몰렸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왜 몰렸을까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왜 몰렸지? 그러면은 작년에 너무 지원하고 싶어서 왜 입시 결과가 되게 폭락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쓰고 싶은 대학이었거나 아니면은 작년에 전형이 변해서 뭔가 지원하고 싶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또 전형이 변했다는 게 또 뭘까? 그러면 전형이라는 건 교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학생부 반영 과목 수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의 변화예요. 반영 과목 수가 증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막 12과목을 반영했었는데 반영 과목 이제 전 과목 다 반영한대요. 그러면 뭐 입시 결과가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반영 과목 수가 이제 감소를 하면 반대로 입시 결과가 상승을 해요. 예를 들면은 2025학년도 서울여대가 이제 입시 결과 되게 많이 내려왔거든요. 4등급 합격 학과가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서울여대가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과별 3과목이 12과목을 반영했었어요. 근데 2025학년도부터 이제 뭐 문과는 국수영사 뭐 여튼간에 그 교과별 이제 12과목 그 교과별 3과목 12과목에서 이제 교과별 전 과목으로 이제 뭐 국수영사, 국수영과 막 이런 식으로 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과목을 뽑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5과목을 배우죠. 수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뭐 탐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반영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거기서 이제 못했던 과목들, 그러니까 국어도 내가 1학년 때는 다 망쳤는데 2, 3학년 때 좀 잘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1학년 때 2학년 1학기까지 잘 했었던 친구가 2학년 2학기부터 뭔가 사춘기가 들면서 이제 공부를 안 했었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되게 유리했었던 쪽의 대학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12과목에서 전 과목으로 바뀌니까 점수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렇죠? 근데 서울여대는 그러면 이렇게 원래 4등급이 지원을 해도 되는 대학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3여대를 봐도 기본적으로 3점대 초중반 정도에서 이제 입시 결과가 이제 그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전형이 바뀌었을 때 내려오는데 이거를 보고 이제 3점대 초반 중반 학생들이 이제 써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4등급도 같이 들어가더라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거의 반대편이 누구였냐 이제 한성대가 있었죠. 2022학년도에 한성대는 이제 뭐 문과는 국수형사의 전과목, 이과는 국수형과의 전과목을 반영했었는데 2023학년도 했더니 이제 서울여대처럼 교과별 세 과목, 이제 국어 세 개, 수학 세 개, 영어 세 개, 사회 세 개, 아니면 국어 세 개, 수학 세 개, 영어 세 개, 과학 세 개를 이제 반영을 하겠다 했더니 입시 결과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상상년 이자분 한 0.4 정도 올라갔고 문학 콘텐츠 같은 경우에 0.8 정도까지 올라갔네요. 사회과보다 0.3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도 한 0.8 그 AI 응용은 거의 한 등급 이상이 올라갔고요. IT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0.7 정도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내가 2022학년도에 입시 결과를 보고 지원했는데 다 떨어지는 거죠. 왜? 반영 과목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입시 결과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전에 입시 결과만 보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거를 보고 지원하니까 평소보다 되게 많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가야 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조금 내려오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의 이제 변화. 그러니까 2022에서 2023을 넘어갈 때 서경대가 최저가 없었어요. 2022학년도에는 최저가 없었었는데 2023학년도가 되니까 2합 6이라는 최저를 갖고 있어요. 2합 6이면 조금 센 거 아니냐? 그렇지만 여기는 한국사 포함해서 2합 6을 맞춰도 돼요. 그러니까 영어 한국사 이렇게 가지고 2합 6을 맞춰도 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가장 아래쪽의 학과가 여기 전자공학과 그리고 나노화학 생명공학과 여기가 이제 3.8등급, 3.7등급 그러니까 4등급까지는 못 들어갔었던 쪽의 대학이었는데 보니까는 금융정보공학과, 물류시스템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이제 전자랑 이제 컴퓨터는 이때 같이 합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4등급 합격 학과가 이제 생겼죠. 원래는 없었던 게 생겼어. 왜? 최저가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반대로 또 최저가 이제 완화가 되면 어떤 식으로 변하냐? 입시 결과도 상승하죠. 그러니까 동덕여대가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가 될 때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냐면 최저 기준이 원래는 2합 7. 그렇지만 이때는 탐구 평균이었어요. 국수형 탐 중에서 2합 7이었는데 근데 이제 영어를 포함하면 또 2합 6이래. 그러니까 내가 영어랑 탐구로 맞추려고 하면은 영어 탐구 평균에 2합 6을 맞췄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2024학년도가 되니까 이제 국수형 탐의 2합 7, 그러니까 탐구도 하나에 하고 이제 영어를 뭐 포함해도 6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7이다 했더니 뭐 경영학과는 원래는 이제 3등급짜리가 2.6등급으로 그리고 경제는 3등급짜리가 2.9등급으로 국사는 3.2등급이 2.8등급으로 테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입시 결과가 상승했어요.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 기준 때문에 매년 4등급 합격 학과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4등급 합격 학과가 이제 없어졌던 거죠. 근데 이게 2024학년도 요 점수가 보니까 또 이제 그 저기 동덕여대 기준으로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2025학년도는 원래 좀 내려와야 되는데 작년에 동덕여대 이슈 때문에 같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동덕여대가 이제 입시 결과로는 3점대 초반으로 이제 많이 나왔고 다시 그리고 작년 이제 합격한 학생 기준으로는 막 4점대도 이제 합격하고 했었던 쪽에가 동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부 이제 그 교과랑 최저 이것 때문에 입시 결과가 변하는데 가장 크게 오를 경우가 뭐겠어요? 학생부도 이제 작년보다 덜 반영하고 최저 기준도 완화를 한 대학에서는 가장 크게 입시 결과가 올라가겠죠. 반면에 가장 크게 입시 결과가 하락할 경우는 작년보다 학생부도 증가했는데 최저 기준도 강화했어. 이 경우예요. 그게 이제 어떨 때였냐면 그 2021에서 2022 넘어갈 때 36대가 딱 이랬거든요. 36대 같은 경우에가 그 2021학년도 입시 결과가 막 2.57, 2.52, 2.5, 1.84, 막 2.34. 그러니까 여기 영어 영문을 제외하고 다 막 2점대 초중반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내가 그 2점대 초중반이면 난 36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왜 갔냐?
얘네들은 바보여서 이 점수를 갖고 36대를 갔냐? 아니에요. 36대는 2021학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3개 교과의 전 과목, 그러니까 1개 교과를 빼줬어요. 뭐 내가 국어를 못하면 그냥 수영탐 이렇게 반영하고, 수학을 못하면 국영탐 이렇게 반영하고, 영어를 못하면 국수탐 이렇게 반영하고, 탐구를 못하는 학생은 국수형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1개 교과 내가 못했던 하나를 버려줘. 그러면서 최저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갔더니 국수형 사과의 전과 이제 안 빼주네. 그러고 최저 기준 없던 게 최저가 생겼네. 그러면 이 점수로 이제 36대를 지원할 학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36대는 누가 지원해야 되냐? 이제 3점대 중반 정도, 3.5등급 정도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4가 나왔고요. 글로벌 한국은 4.69가 나왔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나오면 안 되는데. 사회복지 같은 경우 5.16까지 내려왔고, 상담심리는 1.84가 이제 3.85까지 내려왔고요. 영어 영문은 4점대 초반으로, 유아교육은 3.7로, 이제 항공관광 외국어는 4.7로. 그래서 거의 이제 한 등급, 두 등급 정도가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사연 때문에 2022학년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이 점수를 보고 이제 36대를 또 쓰고 싶은 거예요. 나 4등급인데 여기 이제 글로벌 한국어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쪽 사회복지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영어 영문이나 항공관광 외국어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36대는 원래는 3점대 한 중반 정도로 나왔어야 되는 것들이 뭔가 이 타이밍에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되고 학생부가 증가해서 이제 무너진 타이밍에 나온 점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대학을 이제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쉬운 얘기잖아요. 뭐 그 최저 기준이 강화가 되면은 입시 결과가 하락한다. 최저가 완화되면 입시 결과는 올라간다. 학생부가 이제 많이 반영하면 입시 결과는 하락하고, 학생부를 덜 반영하면 입시 결과는 상승한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것만 아니, 반대 상황. 그러니까 학생부 반영 과목 증가해서 그러면은 입시 결과 하락이지. 근데 최저를 완화했는데 이건 입시 결과 상승이고, 학생부 반영 과목 수가 감소해서 올라가겠네. 그렇지만 최저 기준이 강화했네? 내려가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죠. 그럼 이제 어떤 게 조금 더 셀 거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저 기준이 막 2합 9에서 2합 10으로 된 거나, 아니면 2합 10에서 2합 11로 되거나, 이거는 큰 영향은 없죠. 왜? 2합 9나 2합 10이 다 그냥 거기가 뭐 이렇게 2합 9가 뭐 엄청나게 뭐 최저를 맞추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2합 10이 뭐 최저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거긴 상관이 없죠. 2합 6에서 7, 7에서 8, 5에서 6 요런 거가 그냥 그 뭐 2등급, 3등급에서 5 맞춰야 되는 게 뭐 3등급, 3등급에 6을 맞춰. 이런 거에서 이제 최저라는 게 조금 더 크겠죠. 그 학생부 반영도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증가를 하는데 원래는 뭐 그 12과목에서 16과목으로 증가하는 대학도 있고, 아니면 12과목에서 전교과로 증가하는 대학들도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대학마다 다릅니다. 이거 최저 기준도 뭐 6에서 7, 7에서 8 정도, 이제 이런 건 좀 이제 최저가 조금 더 세게 뭔가 적용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 이거 학생부 감소의 최저 기준 강화, 이 대학이 누구요? 강남대죠. 교과가 원래는 이제 문과가 이제 국수형사 전과목, 이과는 국수형과 전과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교과별, 그러니까 잘한 거 20과목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없던 최저가 하나 3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20과목을 반영하는 게 더 셀까, 아니면 하나 3등급이란 최저를 갖고 오는 게 조금 더 셀까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하나 3등급이 이게 그러면 센 거냐? 센 거죠. 왜냐면은 하나 3등급이나 2합 7이나 2합 8은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3만 있으면 하나 4만 나오면 2합 7짜리인데, 그 강남대가 그러면 2합 7 언저리의 최저를 갖고 올 만한 대학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거에 따라서도 이제 입시 결과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러니까 진로 선택은 기본적으로 세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그러니까 세 과목 많이 반영하죠. 그러니까 아예 안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아니면 진로 선택 전 과목을 반영하는 쪽의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진로 선택을 작년까지 세 과목을 반영했는데 이제 전 과목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전 과목 다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입결로 올라가겠죠. 왜냐면 진로 선택은 기본적으로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이제 5등급 주는데, C는 거의 안 나오고 이제 A, B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내신 4등급인데 그러니까 진로 선택 A는 뭐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석차 등급 1등급보다는 이제 맞기가 쉽단 말이야.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진로 선택을 내가 7과목이 있어. 7과목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A가 막 6과목이고 그 B가 이제 한 과목 있다. 그러면 이제 1등급짜리가 6개 들어오고 3등급짜리가 하나가 들어가서 내 점수가 환산이 돼요. 그럼 이제 작년 입시 결과랑은 달라지죠. 작년에는 내가 1등급 3개밖에 못 들어갔는데 갑자기 1등급 3개가 더 들어가고 이제 3등급짜리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내 점수 쭉 하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반대로 진로 선택이 줄어들면은 이제 입시 결과는 이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진로 선택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영 과목수가 증가를 한다라는 거랑 진로 선택 과목이 증가를 한다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반영 과목 수가 늘어나면은 입시 결과는 하락하는데 반대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이 반영하면은 입시 결과는 이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 순위에 따른 이제 상향 지원 전략 이게 있는데 아까 봤던 그 서울여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라는 거는 이제 입시 결과가 학과 순위대로 이제 세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언론 영상이랑 교육 심리가 원래 서울여대 투탑인데 언론 영상이 꼴등이 됐네? 그러면은 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번에 언론 영상은 이제 조심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에 불어불문이랑 도거동 어문이 위에 있구나. 그러면 얘가 내려오겠구나. 그래서 얘네 둘은 내려왔고 얘는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교육심리도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투탑에서 한 놈이 되게 밑에를 보여주고 하나가 위를 보여주니까 오히려 교육심리가 3.3까지 내려오고 언론 영상은 2.5까지 올라갔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같이 보는 학과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학년도 국민대 어떤 게 있었냐면 재무금융회계학부예요. 재무금융회계학부니까는 재무금융학과랑 이제 회계학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2021학년도에 재무금융학과는 평균이 2.11등급이었고요. 최저가 2.16등급이야. 그리고 이제 회계학과는 평균이 2.51이었고 최저가 3.13이다. 두 개 똑같은 학과요. 뭐 재무금융은 더 좋아하고 회계는 싫어하고 회계는 더 좋아하고 재무금융은 덜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2.5등급이면 어떤 선택을 하냐? 대부분 이걸 하죠. 회계학과. 왜? 요거는 최저 점수까지 공개를 했는데 내가 최저 점수보다 아래인데 내가 이걸 써봤자 되겠냐? 안 되겠다. 그렇지만 이건 평균이 2.5등급이고 최저는 3.1까지 들어갔으니까 이거 평균이랑 나랑 거의 비슷하니까 이게 좀 더 안전하구나. 그 다음에 입결은 어떻게 되냐? 재무금융 같은 경우에는 2.1등급의 평균이 2.5등급으로 내려오고 최저는 2.16에서 2.76으로 갑니다. 반면에 회계학과는 평균 2.5등급, 최저 3.1등급이 그 다음에 평균 2.1등급에 최저 2.29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요 점수를 보고 2.5등급이라고 해서 얘는 무조건 안 되고 얘는 무조건 된다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이 두 개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2.5등급이지만 회계는 이번에 좀 많이 몰릴 것 같고 얘는 좀 덜 몰릴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2.5등급인데 요거를 한번 써볼까 인 거죠. 어떤 거? 재무금융. 이건 너무 이거를 쓰라고 막 너무 강요하는 것 같은데 같이 보는 학과에 이제 선호도도 비슷한데 입시 결과가 완전 반대로 되어 있으면은 회계 이번에 약간 쎄한데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2021학년도 강원대에서도 이게 전기전자공학과랑 전자공학과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때 이제 전기전자가 이제 평균이 3.6등급이고 최저가 5.1등급이 나왔어요. 반면에 전자공학과는 평균이 3.3등급이 나왔고 최저가 이제 3.58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원래는 이 둘 중에 어떤 학과가 이제 강원대에서 높은 학과냐면 전기전자공학과가 이제 전자공학보다 이제 입결이 더 높은 학과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이게 반대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수를 보고 이제 5등급 학생들은 이제 전기전자를 쓴단 말이에요. 왜? 이 5.17등급까지 들어갔으니까. 얘는 이거 무슨 4등급도 써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2022학년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 전기전자공학부는 3.65, 5.17에서 3 이게 이거 아닙니다. 3.6등급이 평균이 나왔고 최저가 3.98이 나와요. 반면에 전자공학과는 3.4등급이 이제 평균이었고 3.58이 이제 최저였는데 그 다음에는 4.15가 평균이 나오고 이제 5.4등급이 최저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5등급이 얘를 쓰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더 좋은 선택지는 전자공학과를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공학과는 내가 지원할 때 기분만 좋은 거예요. 난 5등급인데 작년에 5.17까지 들어갔어? 그럼 나는 여기서 이제 문이라도 닫을 수 있겠구나. 요거는 쓸 때 이거 그냥 버리는 카드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반면에 여기가 그 다음에 5등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튼 간에 우리가 이제 입시 결과에서 이제 교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학생부 반영 방법이랑 이제 최저 기준인데 또 이제 어떤 걸 생각하냐면 모집 인원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인천대라는 쪽의 대학에서 이제 그 최저 기준이 이제 완화가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2합 6에서 한 2합 7 정도로 완화가 되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입시 결과가 이제 최저가 완화됐으니까 올라가겠구나 했었는데 근데 그 모집 인원이 한 2배 정도가 늘어났었어요. 그랬더니 입시 결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또 인하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문과가 최저 2합 5에서 2합 6으로 내려왔을 때 거기서도 입시 결과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모집인은 확 하고 이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입시 결과 또 이제 대폭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 그리고 이 지원 자격이라는 것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현역 애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고 애들만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갑자기 막 특성화고도 지원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열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갑자기 검정고시 학생도 이제 지원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열어주는 쪽의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 자격이 작년보다 조금 더 열리면 그 입시 결과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점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명지대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 명지대에서 교과 면접 전형이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직어국도 여튼간에 그 검정고시 학생들 거의 다 지원이 가능한데. 2024학년도 명지대에서는 검정고시 만점을 받으면 이제 몇 점으로 환산을 해줬었냐면 이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만점하면 2등급 환산이었어요. 2등급 2에서 근데 이제 2025학년도가 돼서 이게 2등급이 이제 3등급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교과 면접 전형은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이 원래 많이 썼던 전형인데 원래는 쟤네들 만점 받으면 2등급이었는데 3등급으로 한 등급을 내려줘.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에서 좀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을 보면 점수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은 그거 현역 애들이 그 2점대 초중반으로 명지대 교과 면접을 쓰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학교장 추천 전형도 2점대 초중반이면 쓰는데 굳이 내가 면접까지 보면서 2점대 초중반으로 저기 교과 면접을 쓰냐라고 생각하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높은 점수가 나왔었던 거는 그러니까 100% 검정고시 학생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 검정고시 점수가 내려와서 이번에 교과 면접 전형의 입시 결과도 되게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검정고시 점수라는 것도 조금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1단계 배수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과도 거의 막 면접 전형일 텐데 1단계가 작년까지만 해도 3배수를 뽑았어. 근데 이번에 5배수를 뽑는데 그러면은 그 1단계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좀 더 많아지죠. 그럼 이제 면접이 조금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입시 결과, 그러니까 원래는 너네들 1단계에서 통과하지도 못하는 놈들 중에서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면접 잘하면 그 애들도 뽑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1단계 배수가 늘어나면은 입시 결과가 조금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반면에 1단계 배수가 이제 줄어들면은 입시 결과가 이제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상향 지원은 누구나 지원하기 싫어하는 대학의 학과를 써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대학, 쓰고 싶은 학과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구나 쓰기 싫어하는 내가 저 대학에 저 점수면 나는 죽어도 안 가겠어 라는 대학의 학과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작년에 입시 결과가 갑자기 높아진 대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그러니까 올해 이제 2025학년도, 그러니까 2025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점수가 높아라고 하는 쪽의 대학들은 2024학년도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을 거예요. 그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전에 이제 무너진 대학이었거나 아니면은 작년에 뭔가 좋게 그 전형이 바뀐 거, 최저가 완화됐거나 학생부를 덜 반영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쭉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이게 이제 몰릴 때는 평소보다 더 몰리기 때문에 점수가 더 높아져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 경향들이 이제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올해 전형이 변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36대 같은 경우에가 그러니까 최저 기준이랑 학생부랑 바뀌었잖아요. 두 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대학이 없겠습니까? 올해도 있어요. 인서울 대학에서. 그래서 그쪽의 대학은 여튼간에 4등급, 5등급이 이제 지원하기에 좋은 대학이 이번에도 이제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모집 요강 좀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면 제가 이제 그건 하나하나 이제 학교별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도 당연히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랬으면은 올해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올해 최저 기준이 강화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 아니면 이번에 학생부를 조금 더 많이 반영하는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 아니면 이번에 교과에서 이제 모집 인원 조금 늘린 대학은 또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작년에 입시 결과가 갑자기 높아진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 에서 상향을 하려고 해야 되지. 작년에 뭐 서울여대가 내신이 막 4등급 초중반도 들어갔다고 하고 동덕여대도 막 4등급 초중반이 들어갔다라고 하고 그런 식의 대학들이 있는데 나오긴 했는데 그거 내가 4등급인데 한번 지원하는 거 괜찮은가? 이제 이런 생각은 아닌 거죠. 그냥 그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이제 매년 이제 그 수시 거의 직전에 하는 게 뭐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에서 그래도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 중에서 내신 4등급을 합격했던 교과 대학을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그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 대학에 그 학과를 쓰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에 그 대학의 그 학과는 절대로 조심하세요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거는 남도 쓰고 싶고 결국은 상향은 남들이 안 쓰는 경쟁률 낮은 쪽에서 써야 나온다라는 거는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향은 상식적인 곳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가 여기서 내가 4등급일 때 이쪽을 쓰는 건 비상식이고 여기를 쓰는 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이 그냥 난 4등급인데 평균 2.2에 2.3, 2.3에 2.5를 쓰는 게 상식이냐? 얘보다는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언론이 2.1에 4.6보다는 불어의 2.2, 2.3, 불어의 2.3에 2.5를 쓰는 게 상식이고 이 두 개가 이렇게 양극단으로 올렸을 때는 얘를 쓰는 것보다는 얘를 쓰는 게 상식이고 그리고 이제 전자공학과가 이제 이렇게 전기전자보다 전자가 더 높았을 때는 전자를 쓰는 게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보고 상식, 비상식을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학과의 순위, 학과의 입결, 그 대학의 순위, 아니면 그 대학의 포지션 이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를 찾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생부 교과 전형 상향 지원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